제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논술과 국어를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질문이 요즘에 좀 많네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최저 없는 논술 혹은 최저 있는 논술, 그리고 역시 수능 최저에 해당하는 국어를 질문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예,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국어교육학과고, 이제 석사를 마치고 이제 논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고쳐드리는 영역이 좀 있는데, 이제 애증의 관계다 보니까 국어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이건 상당히 많은 담화를 가지고 있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예비 고3입니다. 다른 과목은 성적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어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어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많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국어가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국어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좀 영역이 좀 많아요. 첫 번째는 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비문학이 있어요. 얘는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화법 자문이 있고 문법이 있는데, 이제 22학년도, 그러니까 21년이죠. 21년, 그러니까 22학년도는 사실은 이것이 선택형으로 구분이 되면서 다소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양날의 검이 사실입니다. 화작 같은 경우는 시간 부족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국어 지식의 측면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얘기는 제가 포스팅을 따로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국어가 성적 향상이 되지 않는지, 되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국어 모의고사를 푸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 여러분들 국어 모의고사 어떻게 풀죠? 일단은 문제풀이를 하실 겁니다. 문제풀이 과정을 좀 겪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오답과 정답의 분류를 또 하겠죠.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첫 번째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점은, 정답이라고 하는 분야, 내가 잘 풀었어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의 분야, 그러니까 틀린 이유, 여기에 대한 분포도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었을 때 문제의 종류가 있어요. 문제의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제시문의 내용을 확인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비교하시오 혹은 비교 분석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 비교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보기가 나와서 보기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지금 좀 귀찮게 만드는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그리고 A와 B의 관점 혹은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보기가 나와서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고, 사실 귀찮지만,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분포도를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 많이 틀려요. 어디에서 많이 틀리냐면 연습하는 시간에 많이 틀려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그 강박감 때문에 이 시간 안에는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관점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요. 당연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국어는요, 국어 교과의 국어 영역의 특징은요, 50%의 지식 혹은 개념 내용이 있고 50%의 훈련의 영역이 있어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 번 풀어보면서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빨리 푸는 방법이요? 여러 번 풀어보면 돼요. 여러 번 풀어서 익숙해지면은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지지 않을 정도로의 얕은 연습량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 시간을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정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하게 푸는 방식은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오른쪽의 문제에서 제시문과의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서 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일단 우리 잘하는 친구들의 한번 상향을 좀 봤었어요. 한 100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잘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일단 간단히 읽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봐요, 그 다음에 제시문과 문제를 비교하면서 풀어요. 이게 가장 분포 대답하는 방식이 우리 친구들의 언어로 이제 간단히 설명했을 때 이렇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간단히 본다고 하는 거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먼저 보고 제시문은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어떤 설명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는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나왔다. 네, 일단 구조만 보고 문제를 읽어봤을 때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제시문과 문제를 비교했다. 이것이 우리 잘하는 친구들, 점수도 높고 시간도 부족하지 않은 친구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A라고 합시다. 이 A의 영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A의 영역은요, 이걸 읽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요, X라는 친구는 주어, 서술어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의 내용, 그러니까 어디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만 읽는 거죠. 그리고 Y라고 하는 친구는요, 그냥 빨리 읽어요. 그냥 제시문 자체를 그냥 쭉 눈으로만 읽고 문제를 보는 방식이죠. 그리고 G라고 하는 친구는요, 문제부터 보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0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잘하는 100명의 친구들의 표본을 봤을 때 이 세 가지로 거의 압축이 됩니다. 문제부터 보거나, 제시문을 빨리 읽거나, 주어 서술어만 보거나로 사실은 압축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지금 얘네들이 하나의 스킬을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건요, 독해력과 지문의 분석 능력을 길러서 이 제시문을 자세하게 읽고, 그리고 메모도 하고, 이 메모가 끝난 이후에 문제에서 푸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걸 전제로 보고, 이게 안 되는 경우, 그럼 그러니까 차선은 없나요? 라고 했을 때에 친구들이,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푸는데요? 라고 해서 이 정도의 영역이 좀 편했다. 100명의 표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어 서술어만 읽어본다. 두 번째, 제시문을 빨리 대략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 단어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살펴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 세 번째는 문제부터
문제부터 읽은 다음에 이 문제가 읽은 내용이 물어보는 내용, 요구하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아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0명의 점수 분포도를 봤을 때요. 이 친구들이 제일 점수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제시문을 그냥 눈으로 빨리 읽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그나마 G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 친구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읽은 내용을 좀 볼까요?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식에 시간이 부족하다. 이걸 언제 만나게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3월 평가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왜? 시간이 원래 15분 남던 시간이 갑자기 5분밖에 남지 않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1월 평가까지는 어떤 경향이냐면 시간이 좀 남아요.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난이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긴장도도 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부족을 이때 감지를 해서 이때부터 뭔가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때 어떤 방법론을 먼저 찾으면 안 돼요. 방법론을 먼저 찾지 마시고 원래 정석에 푸는 방식을 따라서 풀어보다가 정말 안 될 때 A와 B를 한번 교차로 풀어보세요. 그 이후에 실제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시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익숙할 만큼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야 된다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질문으로 돌아가서 국어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라는 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선택법을 쓰는 친구들이 있고 속어법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국어는 기본적으로 이 속어법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보기가 있죠.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있는데 국어의 정답을 찾는 방식은요. 선택법에 따르면은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정답이 나오는 경우예요. 속어법이 뭐냐면 얘는 아니야. 왜냐면 제시문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그럼 얘도 아니네. 그래서 얘도 아니야. 그러니까 1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할애해야 되는 걸 뭐냐면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는 방식을 따르셔야 됩니다. 국어는요. 국어 영역은 완전히 속어법에 의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무조건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 기본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지워가는 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2개가 남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울 수 있는 근거는 제시문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선택법을 쓰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맞아.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정답인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보지 못하고 푸는 방식도 적용이 돼요. 아마 이 정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나 꼭 그랬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국어는 기본적으로 속어법의 방법으로 풀고 나머지 남는 2개의 선다에서 추려가는 방법은 제시문의 근거가 나와 있으니 이것을 익숙하게끔 연습해야 한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국어는 속어법에 의해서 푸는 방식을 따른다. 두 번째, 줄이고 줄여가다가 남는 것에 갈등이 생길 때는 선다만 보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2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문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익숙할 만큼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점수도 따라올 것이고 두 번째
시간 또한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자, 국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국어만 오르지 않는 경우, 왜냐하면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 같으면요, 크게 나눠서 나머지 딱 나눠가지고 수학을 먼저 하고, 이거 나눠서 국어와 영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기타 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국어만 오르지 않았는데 국어도 조금씩 오르고 성적 분포도도 좋고 내가 어려웠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 해서는 점점 줄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고등학교 3학년 국어에서 시간 부족 그리고 점수의 불균형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